퍼펙트 치과의 송나래 실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시고 또 가장 힘들어하시는 발치, 발치에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요. 발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좀 단순한 발치가 교정을 위해서 뽑는 작은 어금니 발치, 또는 충치, 치주염이나 내지는 외상으로 인한 파절로 인해서 더 이상 치아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하는 발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복된 사랑니를 뽑는 발치인데요. 세 가지 모두 다 경우에 따라서 통증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발치와 관련돼서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은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꺼즈 2시간 물고 있기인데요. 저희가 발치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해드리는 게 이 뽑은 부위에 꺼즈를 이렇게 물려드려요. 한 요 정도 두께로. 물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영화 보면 사람들 막 다치고 했을 때 막 꺼즈를 막 묶어놓고 붕대 감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피가 나는 부위를 눌러서 압박을 해서 지혈하기 위함인데요. 또 사랑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치가 맨 뒤쪽에 있다 보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위치가 정확히 물렸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뭔가 잘못 물렸다 싶으시면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2시간 정도 있다가 빼서 버리시면 되는데, 환자분들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2시간 있다 뺐는데도 피가 나면 어떡해요? 라고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피가 묻어나는 거는 며칠 동안도 계속 그래요. 상처니까요. 근데 내가 입안에 뭔가 살 정도로 뭘 물고 있는 정도로 피가 난다, 그거는 지혈에 분명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내가 항상 발치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멸균이 된 꺼즈를 동봉해 드려요. 그러면 이걸로 한 번 더 그 뽑은 발치 부위에 무시고 1시간 내지는 2시간 더 있어 보세요. 그 피가 아무래도 많이 난다 하시면 병원에 다시 내원해 주시거나, 혹은 저희 병원이 진료 시간이 아닐 때에는 응급실이라도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뽑은 당일에도 양치를 하고 싶어 하시고 침을 뱉고 싶어 하시고 해요. 우리가 침을 뱉을 때, 또 피를 뱉을 때 이렇게 입에 침을 모아서 뱉잖아요. 그럴 때 입안에서 음압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피가 멎는 게 아니라 피를 더 나오게 하는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혈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절대 피하셔야 하는 행동이고, 빨대 사용도 안 되고요. 흡연도 안 돼요. 그 부분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되세요. 세 번째,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흡연이랑 음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혈관 재생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요.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생제의 약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대부분 또 환자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술 알코올인데 소독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절대 안 되니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언제까지 음주 금연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최소 일주일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하신 경우에는 2주일은 피해 주셔야 하고요. 이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닌데 정말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 임플란트 실패하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처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뼈가 재생되지 않고.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취 후 식사에 관련된 문제예요. 마취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 가요. 경우에 따라서 6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마취가 돼 있는 동안은 혀, 볼 이런 데 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마취 깨실 때까지 식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배고프잖아요.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시면 넘기는 음식 위주로 좀 드시고, 그래도 나는 밥을 먹어야겠다 하시면 꼭 죽이 아니어도 돼요. 맵거나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 그거는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 먹어도 그렇게 무난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런 음식들만 좀 피해 주시고, 내가 가능하다면 이제 씹어먹는 음식들도 드셔도 되는데 자극적인 것만 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혈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5번째, 이제 냉찜질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발치하고 나서 드리는 게 첫 번째 꺼즈 말고 두 번째 요 냉찜질 팩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겨울에 손난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단지 얼음이에요. 차가운 얼음이라 이것도 녹으면 냉동실에 다시 넣으셨다 쓰시면 되는 건데, 냉찜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여기다 대고 계속 하염없이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차가워요. 겨울에는 진짜 동상 걸려요. 발치 후에 뭐 5분 되셨으면 조금 뗐다가 또 이렇게 대시고 뗐다가 하시면서 하루에서 이틀, 최장 이틀 정도만 찜질을 하시는 거예요. 냉찜질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조직액이 이제 산출되는 거를 방지해서 부종도 좀 덜 하기 위함이고, 근데 뭐 복잡한 얘기지만은 사실 이틀 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오히려 반대작용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냉찜질을 너무 오래 하시는 건 좋지 않아서 이틀 정도까지는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6번째, 이제 운동과 사우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즘은 워낙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뽑고 나서 운동하면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운동이랑 사우나가 왜 안 될까요? 운동하시고 사우나 하시고 우리 막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만큼 막 혈관이 확장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냉찜질을 하는 이유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혈관이 확장되는 거는 그의 반대작용이니까 당연히 지혈이 방해가 되겠죠. 말씀드리기는 뭐 하루에서 이틀, 내지는 한 4일까지도 말씀을 드려요. 상처의 암호는 뭐 속도나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이틀 정도만 삼가해 주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염려스럽다면 한 3, 4일 정도 이제 운동이나 사우나는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양치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상처 부위를 헤집어가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데는 다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면 상처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정상적으로 양치해 주시고 이 뽑은 부위는 음식물이 쌓이지 않게 가글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저희가 발치를 하고 나면 다음날 소독하는 약속을 잡아드려요. 경우에 따라 멀리 사시면 일주일에 오시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날 소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오셔서 소독하시는 데는 시간 1분? 뭐 그 정도도 안 걸려요.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불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원장님이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를 뽑고 나면 그 위에 쉽게 말씀드리면 피떡 같은 게 고여요. 우리 왜 뭐 이런 피부에 상처가 나도 딱지 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예요. 딱지가 지고 나면 그 밑에서 새로운 유가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피부가 재생이 되는 건데, 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 자리 위에 피떡같이 혈병이 생기고 나서 그 밑에서 이제 새로운 조직들이 형성이 되는데, 간혹 너무 깨끗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칫솔질로 다 해서 그 피떡을 없애버리거나 내지는 거기에 뭔가 이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헹구셔서든 아니면 손으로 집어 빼셔서든 뭘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병이 제대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감염의 뭐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날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날짜에는 꼭 방문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약 복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드리는 약에는 진통소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가 있고, 그다음에 위를 보호하는 약이 같이 처방이 돼서 나가는데요. 당연히 아프기 때문에 진통소염제 당연히 드셔야 되고, 항생제는 감염 위험 때문에 드셔야 돼요. 보통 뭐 3일에서 경우에 따라 뭐 5일까지도 처방이 나가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꼭 드셔야 되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10분, 30분 후에 복용해 주세요. For your better life, 팩트는 퍼펙트 치과.